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내일은 오상헬스케어가 증시에 입성하는 날이죠. 상장일 체크포인트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외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였고요. 알다시피 코로나19 덕분에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공모가는 2만원, NH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고요. 최종 배정 내역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리사주 조합에는 배정된 물량이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 없이 다 참여했습니다. 최종적인 확약은 7.69%로 잡혔는데요. 수요 예측 때 워낙 2.85%로 낮았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그래도 15일, 1개월, 단기 확약보다는 3개월의 비중이 4.99%로 가장 높고 그 다음 6개월 1.36%라는 거,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515만 255주, 37.45%에서 36.52%로 아주 소폭 감소하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1,030억 원, 여전히 무겁습니다.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가 83.34%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 국내 기관, 그 다음 일반 청약자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도대체 누구냐? 네. 말씀드렸다시피 인포피아 상장 폐지 때 정리하지 않고 여전히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과 또 KOTC 시장에서 거래된 주주들이 될 겁니다. 오상헬스케어는 비상장 종목 중에서도 KOTC에 등록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KOTC 시장에 등록된 이후 최근까지 주가 흐름을 한번 쫙 참고를 해봤는데요. 최고가는 11만 4천 원까지 찍었고 현재는 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검정색으로 줄쳐둔 부분이 공모가 2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됐을 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 계산에 따르면 전체 거래량의 한 43% 정도는 2만 원 아래에서 거래가 됐지만 과반 이상은 또 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상당수의 기존 주주들은 2만 원의 주식을 바로 내던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상장일에 바로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 40만 5천 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12만 주는 12개월간 의무 보유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 즉시 신경 쓸 물량은 28만 5천 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최종 확약은 7.69%로 낮고 유통 가능 물량은 36.52%로 많다. 심지어 기존 주주의 비율이 30.43%로 높다는 것도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당수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가 2만 원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유통 가능 금액은 1,030억 원, 시가총액은 약 2,821억 원으로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건이 별로라는 것은 사실 이미 다 알고 청약에 참여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참여를 했을까? 수요 예측 당시에 우리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KOTC 시장에서의 가격과 또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 이런 것들 조금 고려를 해봤고요. PBR과 PER,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도 고려를 했었어요. 그리고 단독 상장이라는 것도 장점으로 꼽기는 했죠. 자, 그러면 이 중에 밸류에이션부터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회사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 벌어놓은 돈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는 PBR 지표를 활용을 했었죠. 오상헬스케어의 3분기 말 자기자본 플러스 공모자금 유입액은 3,192억 원 정도가 되고요.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을 적용하면 PBR은 0.88배로 계산이 됩니다. PBR이 1배 미만이기 때문에 1배 미만이기 때문에 밸류가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가장 최근에 상장을 했던 진단키트 관련주들 바이오노트나 SD바이오센서를 보면 PBR이 0.5배 미만으로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PBR이 1배 미만이라 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중에서 자기 자본 규모가 비슷한 랩지노믹스, 아이센스, 휴마시스와 비교를 하면 PBR은 낮은 편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비교 기업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해봤어요. 23년 3분기 말 자기자본에 공모 유입액을 더해서 3,192억 원 마찬가지로 적용을 했고요. 피어그룹의 평균 PBR인 1.04배를 곱하니까 평가시가총액은 3,304억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누니까 주당 평가가액은 23,423원 정도.
공모가 2만 원 대비해서 17% 정도가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앞에서 봤듯이 자기 자본 규모가 비슷한 세 종목만 따로 뽑아서 평균 PBR 1.21배를 적용을 했고요.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27,308원, 공모가보다 36.5% 정도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요 계산값들이 이론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 기업들 중에서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달성한 랩지노믹스, 바디텍메드, 아이센스의 PER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너무 높은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PER을 통해서 밸류를 측정해보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KOTC 장외 시장에서는 3월 11일에 4950원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의 2배 정도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성사가 되고 있는데 과연 상장일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기존 주주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줄 매수세가 붙을 수 있을 것인지. 가장 최근에 상장한 KNR 시스템도 200%를 채 못 찍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치를 갖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적당히 목표치를 잡아보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나 오상헬스케어와 묶일 수 있는 좀 시장 이슈는 없을까 조금 찾아보다가 이 부분을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즉 중국 바이오 규제 관련 법이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미중 바이오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요 이슈 때문에 국내에서 위탁 개발 생산, CDMO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HLB나 유한양행, 셀트리온은 신약이 미국 처방약 급여관리업체 목록에 올랐다는 소식에 또 상승세를 탔습니다. 물론 오상헬스케어의 직접적인 수혜는 없어요. 하지만 바이오 쪽에서도 중국을 이렇게 배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 오상헬스케어는 미국에서 여러 차례 FDA 승인을 따내면서 입지를 다져온 회사기도 하고 국내 면역진단 일부 생산 설비를 미국으로 아예 이전을 해서 생산 거점 현지화하는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자면 또 긍정적으로 엮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런 걸 다 엮으려고 그래 애쓴다 애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지금 드래곤볼 작가 별세로 손오공의 주가가 오르는 그런 논리가 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상헬스케어의 상장일 주가는 12,000원에서 80,000원까지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청약에 참여할 때 기대했던 50에서 한 80% 정도의 수익률을 상장일에 달성할 수가 있다면 만족하고 매도하자라는 마음이 매매를 접근하는 데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동시효과 때부터 기대치를 훨씬 넘어서 출발하게 된다면 목표치는 약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높이 떠서 출발하면 바로 매도. 아예 30% 미만으로 낮게 출발한다면 기다렸다가 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동시효과 상황을 고려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00주 풀청약자 중에 균등은 못 받고 비례 2주만 받은 분들은 파킹 이자와 수수료 2,000원을 이기려면 36.5% 이상은 올라줘야 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